안녕하세요. 장례식장을 다녀오느라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주식 실력이 늘면서 저 스스로도 소시오패스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수익, 손실과 함께 감정의 등락 속에 무뎌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감정에 초연할 줄 알았는데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참는데 못 참고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주위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옆에 언제나 있을 것 같지만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이건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가속화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락 속도와 폭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하락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코스닥 150 차트인데 저는 코스닥 150 차트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장기 추세는 이미 하락이었죠. 이때가 2018년 1월 달이니까 이때부터 장기 이제 추세는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오늘 하락을 주도한 것은 바이오 섹터 종목입니다. HLB에 이어 이번엔 셀트리온입니다. 신라젠도 같이 떨어지고 많은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했죠.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 차트랑도 같이 보면은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마판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것도 이제 셀트리온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요. 막판에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자리에서 표시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셀트리온이 이제 하락이 좀 폭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조금 버티다 싶더니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도 하락하면서 이때 신라젠도 같이 하락하고 여러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닥 150 차트로 와서 장기 추세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밑으로 이제 꺼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고 그 이유로 인해 차트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것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무엇이 진정 하락의 이유인가 긴가민가한 상태이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몇 달 전 제 영상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하락은 이제 바이오 섹터 무너지면서 같이 하락한 거고 이제 이 하락 추세 장기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어떤 이유들이 있었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1년 뒤 시장 하락 미중 무역 전쟁 기업 자금 조달 바이오 섹터 하락 등 과거 몇 달간 주말을 이용해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간헐적으로 다뤄왔었습니다. 장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그 와중에도 가끔씩 호재도 나와 시장은 반등하기도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생겨서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근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하락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차트인데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인버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인데 10시 7분이면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에 수직 낙하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차트상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경우는 좀 최근에 많이 있긴 하지만은 하락폭이 이번에는 엄청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포지션을 그냥 하방으로 잡으면 이제 쉽게 수익이
나고요. 뭐 레버리지로 상승 베팅해서 단기 파동에서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요즘 큰 수익은 이제 인버스에서 납니다. 이제 시장 지수가 하락하니까 뭐 개별 종목도 다 힘을 못 쓰고 이제 매매할 만한 게 이제 인버스가 가장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버스 매매는 이전에 영상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최근 느낀 건 이제 그냥 인버스만 들고 있으면 시장 지수가 너무나도 쉽게 급락해 버리는 것을 이제 1, 2주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소 시장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말 그대로 너무나도 쉽게 급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홀딩 계속했죠. 저는 이 폭을 오늘 다 먹었는데 10시 29분 이쯤입니다. 표시를 하면은 한 이쯤에 느낀 게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망하고 있는 중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계좌 뭐 수익은 쌓이고 있더라도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이제 뭐 못 살게 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괜한 걱정이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시장이 쉽게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좀 들게 된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오늘 느낀 것들 얘기고 뉴스 살펴보면서 이제 하락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두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온 악재입니다. 2019년 7월 9일 8시 37분 장 시작 전에 나온 기사고요. 금리 인하 기대 축소랑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그래서 두 가지 좀 굵직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호조세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는 시장이 한 10시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 내용 보고서 전쟁인가? 막 그래서 하락하나라고 약간 착각할 수 있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언급을 하려고 가져와 봤고요. 내용을 보면은 뭐 입항 당일 사망, 이제 약간 좀 의심이 들게 하는 기사입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고요. 코스닥은 이제 10시부터 본격 하락이 시작되었던 거고 내용 조금 보면은 당일 이제 북한 소형 목선 입항 당일에 이 상황병은 이제 가장 가까운 데서 가까운 서초에 있던 상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이게 북한이랑 지금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이게 뭔가 지금 시장에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건가라고 착각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는 뭐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고 있었죠. 이제 또 다음 가능성으로는 2019년 7월 9일 10시 12분 시장이 하락하는 건 이제 10시쯤이니까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걸로 봐도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10시 5분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 차트로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10시 6분 이쯤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했죠. 시간대도 좀 비슷해서 이 리포트로 인해서 하락을 했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성장률을 1.8%로 낮췄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서 보면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1.7%로 더 낮췄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이제 공급제약과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제 성장률을 낮춘 거고요. 한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크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경제 성장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니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
소재 재고량은 3개월분에 못 미친다. 이제 여기서 3개 소재는 앞에 언급된 플루오린 폴리미드, 광광액이라고도 불리는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라고도 불리는 에칭가스, 이 세 가지를 말하고요. 이 세 개의 소재 재고량이 3개월 분이므로 일본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를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이상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도 과잉 재고를 이제 고려하면은 이제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나온 기사를 봤고요.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조금 하락이 시작된 다음에 나온 기사. 7월 9일 이제 오전 12시 4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발로 뛰면서 이제 일본 안 되면 대만에서라도 불화수소를 구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위기 경영을 해왔지만 지금은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는 거고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손가락에 꼽는 글로벌 대기업 삼성전자의 위기 해결 능력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제 스텔라에서 공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밑에 기사를 보면 이제 일본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스텔라, 모라타 등 일본 업체, 이것도 일본 업체죠. 그래서 일본 정부 승인 받아야 되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하려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본 정부가 승인을 해줄 리 만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칭가스를 오래 보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독성이 있어서 이제 재고를 쌓아둘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만이 아니라 액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스가 없다면 대체제로 액체 형태의 불화수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전체적인 거 당일에 나왔던 기사들 좀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 있다면 힘내시길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